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되기 미주부입니다. 지난 6월 8일 영상에서요. 모건 스탠리가 추천한 성장주들에 대해서 알아봤었잖아요. 모건 스탠리에서는 연준의 테이퍼링 논의가 있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또 금리가 인상하는 등등의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요인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양질의 성장주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9개 종목을 추천해 줬었죠. 자, 그래서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이렇게 9개 종목에 대해서 엑셀로 정리를 해서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지표들이나 실적 성장성 지표들이나 아니면 수익성 지표들을 보면서요, 이렇게 정량적인 지표들이 좋은 기업들 위주로 해서 3개 기업을 선택했었는데요. 첫 번째 기업이 EA였었고요. 두 번째 기업이 티커가 ORLY라는 기업이었고, 세 번째 기업이 스카이웍스라는 기업이었었죠. 제가 이 엑셀 파일은 제 블로그에 여러분들도 한번 공부해 보시라고 공유를 해드렸었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요,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보는 게 그 기업의 적정 주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적정한가를 가장 먼저 보거든요. 그래서 이 양식은 제가 해당 기업의 실적 성장률을 대입해서 해당 기업의 현재 밸류에이션과 해당 기업이 속해 있는 섹터의 밸류에이션 수치를 제가 정량적인 비교를 통해서 적정 주가를 한번 산정해보는 양식을 만들었거든요. 지금 이 자료는 EPS 성장률을 가지고 적정 주가를 한번 계산해보는 양식이고요. 자, 이 양식대로면 EA 같은 경우는 적정 주가 대비 좀 주가가 비싼 걸로 되어 있고요. 오렐리 오토모티브 같은 기업은요, 현재 주가가 상당히 고평가로 나옵니다. 이 성장성 지표들만 놓고 보면요. 자, 그리고 이 스카이웍스 같은 경우는요, 이 향후 3개년 EPS 성장률을 현재 밸류에이션과 같이 계산해 봤을 때 적정 주가 대비 현재 주가는 굉장히 저렴한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스카이웍스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일 수 있냐면요, 지금 2021년 EPS 그로스가 무려 68%나 됩니다. 2022년이나 2023년은 5에서 한 10%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2021년에 이 EPS 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만든 이 수식에 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수치 자체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지금 높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맞는지도 실제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수치를 한 10% 정도를 바꿔보면요, 적정 주가가 현재 주가와 좀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수치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이 부분을 참고한 건데요, 다른 연도보다는 굉장히 2021년도에 실적을 좋게 보고 있는데 적정 주가를 산정하는 계산식에서는 이 부분 때문에 이 EPS 성장률 가지고는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장주들의 적정 주가를 구하는 방식인 매출 성장성 지표를 다시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향후 5개년 매출 성장성 지수를 가져와서 이렇게 평균치를 냈습니다. 평균치를 내서 이 섹터 값과 비교를 통해서 적정 주가를 산정하는 공식을 만들어 봤는데요. 자, 어쨌든 이 향후 매출 성장성을 기준으로 한번 보면요, 스카이웍스의 적정 주가는요, 221달러 정도에서 247달러 정도가 나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현재 기준으로 스카이웍스의 주가가 169불 정도 되니까요, 적정 주가 대비 현재 주가가 약 30% 정도 저렴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 엑셀 양식은요, 제가 단순히 해당 기업의 현재 밸류에이션과 성장성 지표들 그리고 섹터 평균 값들을 활용해서 기업을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는 자료이기 때문에요, 이 데이터들만 신뢰하고 투자를 결정할 수는 없겠죠. 자, 어쨌든 팀랭크에서 예상하는 스카이웍스의 1년 뒤 예상 주가는요, 평균적으로 213.6달러 정도가 나오고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애널리스트는 245불까지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엑셀 양식에서 산정한 스카이웍스의 적정 주가와 비슷한 수준인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3개 기업들 중에서 이 정량적인 지표상으로 봤을 때 주가가 가장 저렴한 것으로 보여지는 이 스카이웍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 스카이웍스라는 기업은 반도체 인더스트리 쪽 기업이기도 하고요, 이 반도체 산업은요, 앞으로 미국 정부에서 집중 투자할 또 산업이기도 해서 이 반도체 섹터의 기업들이나 ETF들은요, 포트폴리오 비중을 계속 늘릴 생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스카이웍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스카이웍스에 대해서 좀 간단히 알아보면 마켓캡은요, 280억 빌리언 달러 정도 됩니다. 한화로는 30조 원이 넘는 시가총액 규모네요. 자,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밸류에이션 지표들은 이 섹터 메디안 값들보다는 전반적으로 다 낮습니다. 주가가 저렴한 편이란 뜻이죠. 자, 그리고 스카이웍스는요, 배당금도 지급하는 기업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배당률이 1.17% 정도 되고요.
참고로 분기 배당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한번 보면요. 스카이웍스라는 기업은 전체 매출의 거의 70% 정도가 모바일 사업 부분 매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스카이웍스의 전체 매출 비중에서 애플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무려 56%나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스카이웍스는 좋게 보면 애플 수혜주라고 볼 수도 있고 좀 안 좋게 보면 매출 비중에서 애플 의존도가 너무 높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도 보면 애플에서 아이폰 12가 출시됐을 때 스카이웍스도 매출이 같이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하죠. 그만큼 애플 의존도가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스카이웍스가요, 너무 한쪽에 매출 비중이 좀 치중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스마트폰 쪽 사업 부분 매출이 너무 높다는 부분과 그 다음에 애플의 비중이 너무 높다는 부분이 조금 걸렸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시면 이 IoT 사업 부분 매출이 전년 대비 67%나 또 성장했다고 하네요. 자, 이 성장률은 모바일 성장률인 47%보다 더 높은 성장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애플이 자체 5G 모뎀을 개발한다는 소식에 이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는 이 스카이웍스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아무래도 애플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이런 기사가 당연히 악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삼성증권에서도 높은 애플 의존도가 리스크 요인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자, 이 해외 분석 리포트에서도 애플의 높은 의존도가 큰 주가 하락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고, 애플이 자체 5G 모뎀을 구축한다 라는 발표 때문에 관련 주들이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애플은 한 서플라이어에게 제품 공급을 의존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애플 입장에서도 너무 한 공급 업체에 의존하게 될 경우에 공급에 대한 바틀렉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애플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런 행보가 이해가 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쨌든 스카이웍스 입장에서는 이게 악재가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스카이웍스의 국가별 매출 비중을 한번 보면요. 전체 매출 비중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60%가 되고요. 그리고 중국 비중도 작지 않습니다. 전체 매출 비중에서 20.9%가 중국 매출 비중입니다. 중국발 리스크도 어느 정도 고려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같은 섹터 기업들까지 잠깐 보면요. 스카이웍스 섹터와 같은 산업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유나이티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와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같은 기업은 예전에 미주부에서 종목 스크리닝 영상에서도 나왔었던 기업이었었죠. 자, 어쨌든 지금까지 제가 봤었던 반도체 기업들 중에선 비즈니스 구조가 그렇게 마음에 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스카이웍스의 높은 애플 의존도도 투자 리스크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애플의 5G 모뎀 자체 개발도 미래에 또 악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영상은요, 지난 1부 영상에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2부 영상을 꼭 기획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셔서 기획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